자, 아까 우리가 뭐죠, 스택 그려놓고 그러니까 설명했었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스택 프레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겠어요?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 바뀐다는 뜻은 컴파일러가 소스를 다시 컴파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컴마 여기 사이에다 만약 변수 여기다 내가 막 2라는 변수 하나 쓰는 순간 배치가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변수 하나 쓰면 BP로부터 더하기 하는 값이 얘는 같겠지만 얘만 같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번호가. 그렇잖아요. 얘가 아까 BP 플러스 1이었을 텐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얘가 꼈으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코드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다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를 재컴파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BP가 A이고 SP인 거는 뭐죠? 뭐라고 적은 거죠? 아, D가 BP고 A가 SP다. 그쵸? 맞습니다. 아, 저러니까 헷갈리네. D가 BP고 A가 SP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내가 이런 배열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메모리 배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 이름을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 B라고 하고요. 이름 길게 들으면 귀찮아요. 이렇게 중간에 배열이 하나 들어갔다 칩시다. 이렇게 배열이 하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몇 바이트의 메모리가 쓰일 것 같나요? 6바이트? 딩동댕 맞습니다. 그쵸? 1바이트, 3바이트니까 4바이트, 5바이트, 6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씨가 하는 것처럼 그냥 질러야 돼요. 개발자는 자신감이 진짜 절반이에요. 자신감 절반이 자신감이 8할이니까 80%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막 기억해야지 더 배워요. 그렇다고 이제 저기 민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필터한 후에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너 이게 매크로지? 여기 적는 거. 자, 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6바이트 먹을 테니까 분명히 6칸이 그려지긴 할 거예요. 그죠? 메모리가 6바이트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맨 밑에 있는 게 A라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 다음부터 3칸이 B가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C가 여기 들어갈 거고, C가 여기 들어갈 거고, D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쵸? 이렇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맨 밑에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여기가 BP가 될 거고, 그쵸? 맨 위에가 SP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세 칸이 있는데, 이제 이 세 칸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는 지금 사실은 B라고 적었지만, B 뭐예요? 0과, 그죠? B1, B2, 참길님이 적었네. 0, 1, 2, 3. 그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에 어디 들어가느냐가 이제,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서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순서대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만약에 요게 지금 제대로 적었다면 요렇게 세 개 적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0, B1, B2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쵸? 그쵸?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B2가 되고요. 여기가 B0이 되고요. B1이 됩니다. B1이고 B0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갔죠. 왜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배열은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값이잖아요. B0이 시작이잖아요. 자기 시작. 그쵸? 그럼 그 다음에는 B 더하기 1한 위치일 거 아니에요. 주소로 봤을 때는.
B 더하기 이렇게 더 센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배열은 이 항목들을 더 센 표현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소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B0이 제일 밑에 있다면 B1과 B2를 계산할 때 1 빼고 2 빼야 되는 음수 연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배열은 우리가 표현할 때 더하기 1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0, 1, 2 증가하는 거잖아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1, 2 증가하게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B0이 제일 위에 있어야지 주소가 제일 작은 값이 되는 거지. 이게 주소가 제일 작아야 되고 이게 주소가 제일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덧셈 연산으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제일 밑에가 2가 들어가고 1 들어가고 0 들어가는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러니까 배열은 자기 연산을 위해서 거꾸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제일 작은 주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B0이 제일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거꾸로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림이 좀 이쁘지 않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그리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6칸 그리면 되죠? B는 BP 빼기 1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워버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죠? 그럼 여기가 뭐게요? A. 여기는 B. 제일 큰 값이니까 2. 그죠? 여기는 B 1. 여기는 B 0. 여기가 C, D 이런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BP니까 아까 뭐라 했죠? B2가 BP 빼기 1이냐? B2. 여기 그쵸?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BP 빼기 1이 되는 게 맞죠? 여기가 SP고. 이렇게 컴파일러가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B가 요만큼인 거죠. B가 지금 B가 요용이요. B 잘 보세요. B가 요만큼이죠. 그쵸? 그러면 B0에 비해서 B1의 위치는 어디예요? 플러스 1한 위치에 있겠지.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잘 보시면 알겠지만 B0은 결국 B의 시작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B를 주소로 봤을 때 B0이 B인 거지. B1은 B 플러스 1 위치에 있는 거고 B2는 B 플러스 2 위치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배열이 중간에 끼면 주소 모델이 3개가 되는 거예요. BP로 다 구할 수도 있고요. SP로 다 구할 수도 있고 B를 기준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B가 메모리 상대 주소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지금 이 위치를 잡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주소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된 거예요. BP가 있고 B가 있고 SP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이 메모를 구해겠으니까 B0가 어디 있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을 B로 잡아주는 거죠. B.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해보죠.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 B 배열 있죠? B 배열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적는 게 원칙이겠어요? B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적어보라. 그러니까 A의 시작 주소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A의 시작 주소. 이게 쉽잖아요. A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적으면 돼요? 앰퍼센드 A라고 적으면 이게 A의 시작 주소잖아. 맞죠? 그러면 B 배열의 시작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B 배열의 시작 주소. B입니까? B 배열의 시작 주소가 이거라고요? 왜 이거죠? 시작 주소는 주소가 제일 작아야 되지 않나요? B는 선두가 뭡니까? B의 선두 메모리. 그쵸? B의 선두 메모리가 B0니까 이 B0 항목의 주소가 이 B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즉 여기가 시작 주소입니다. B 배열의 시작 주소는. 우리가 B를 이렇게 스택으로 그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그렸잖아. 여기가 B0이고 B1이고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보통 논리적으로 그릴 때는.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 가리키게 만들어야 되겠지. B0가 시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0의 시작 주소가 이 배열 전체의 시작 주소가 똑같지. 얘의 주소가 여기고 이 전체도 시작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B0 항목의 주소가 B0의 항목의 주소가 결국은 B 배열 전체의 주소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B 배열의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B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선언한다 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P는 어떻게 적어요? ampersand B 제로라고 적는 게 맞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적었어. 이렇게 적었더니 자 보세요. 이 얘들 다 떼고 B만 놔두고 한번 볼게요. B만 놔두고 보면 세 칸이잖아. 그치? 여기가 B0일 거고 여기는 B1일 거고 아이고 여기가 B2고 이거 지우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너무 불편하네. 여기에 시작 주소를 B형의 시작 주소를 누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P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됐죠? P가 여기 가리키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P 입장에서 봤을 때 B1을 가리키려면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1이죠. B2 가리키려면 P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지. 그쵸? 그러면 P가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고 P 플러스 1이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고 P 플러스 2가 가리키는 주소가 여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리킨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되죠? 포인터 P라고 적는 게 맞죠? 얘는 포인터 P 플러스 1이라고 적는 게 맞죠? 얘는 포인터 P 플러스 2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적었냐면 결국 컴파일러 입장, 즉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표현이나 결국은 같은 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B0가 어디예요?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포인트 P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B1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놈을 말하는 거잖아요. 포인트 P 플러스 1은 이 놈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트 P 플러스 2는 여기를 가리키는 거고 B2도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열이라는 문법을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땐 포인터나 배열이랑 둘이 같은 문법이에요. 같은 문법인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포인터는 사용자가 주소를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P에다 우리가 주소 넣어서 쓰잖아요. 이렇게 내가 선언해서 그쵸? 근데 배열은 주소를 우리가 관리해요? 아니죠. 컴파일러가 관리하죠. 실제로 B라는 거 B는 없잖아요. B가 있어요? B는 대표명일 뿐인 거지 실제 명칭이 B0, B1, B2지. 그렇잖아요. 이건 대표 명칭일 뿐인 거지 실제 쓸 때는 이렇게 이름을 다 써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B라는 이 명칭을 주소로 쓰게 되면 포인터랑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인터 B 얘는 포인터 B 플러스 1 얘는 포인터 B 플러스 2라고 해도 컴파일러는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저 B라는 주소를 컴파일러가 B0의 주소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적거나 처리가 똑같이 돼요. C 언어에서는. 즉 무슨 말이냐면 C 언어에서 배열은 보통 대괄호 표기 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쓰는 게 배열 표기잖아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 두 표기가 혼용됩니다. 컴파일러가 다 처리해줘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B도 내부적으로는 주소처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파일러 자신이 알 수 있는 주소기 때문에 사용자 포인터처럼 주소를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기가 메모리를 배열해주면서 B라는 저 배열의 시작 주소를
B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인터랑 같이 혼용해서 포인터처럼 써도 컴파일러가 다 막아주는 거죠. 근데 뭘 못하냐면 우리는 P가 포인터니까 이거 여기에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P 안에 들어가 있는 주소를 우리가 바꿀 수 있죠. 하지만 B는 주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스택 프레임에서 크기가 결정 나버리면 크기랑 위치가 결정 나버리면 주소를 못 바꾸는 거죠. 지금 왜냐? B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메모리거든. B라는 거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저거? 아까 뭘로 바뀌었어요? BP-1, BP-2, BP-3으로 바뀌잖아요. B0이 얼마예요? BP-3이잖아. B2가 BP-1일 테니까. 그치? 그렇잖아요. 요게 B2입니다. B2. 그죠? B2. 요게 B2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해석하는 대상이지 해석하는 대상일 뿐인 거지. 그죠? 저 B라는 거 실제로 없어지겠지만 자기가 컴파일하는 그 시점에는 B라는 그 존재가 B0의 주소랑 동일한 급으로 컴파일러가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포인터 표기하고 배열 표기하고 결국은 같은 표기로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표기법 혼용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B에다가 값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B에다 값을 넣고 싶으면 B0에다가 5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지? 6 2에다가 7 이렇게 쓰겠지. 5, 6, 7이라고. 됐죠 여러분? 5, 6, 7.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를 포인터 표기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포인터 B 플러스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0 위치에다가 5 넣겠다. 이게 가능한 거죠. 얘는 요게 가능하고요. 얘는 요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 쓰든 컴파일러는 똑같이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왜가 아니고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저 B를 상대 시작 주소로 보는 거죠. 제가 요걸 인덱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덱스니까 주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B가 주소면 상관없죠. 이 주소에서 0번 떨어진 위치, 이 위치에서 1번 떨어진 위치, 이 위치에서 2번 떨어지면 결국은 주소로 바뀌잖아. 이거 우리가 기계로 바꾸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이게 얘가 아까 BP-2였잖아요. BP-3이었잖아. 얘는 BP-2였고 얘가 이거 BP-1이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 B는 없는 거예요. B가 있는 게 아니지. 아닌데 지금 논리적으로 개발자들 좀 쓰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문법이 배열인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배열 표기는 포인터 표기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 표현 한번 볼까요? 이 표현? 이 표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B0 포인터 표기로 바꿀 수 있죠. 요거 포인터 표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포인터 찍고 어떻게? 가로 열고 더하기 0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아까 B0가 제가 요거를 했잖아. 요 B0가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잖아. 그대로 여기 적은 거야 지금. 그쵸? 더하기 0 하나만 하잖아요. 더하기 0 꼭 굳이 더하기 0 써줘야 돼요? 안 적어도 되잖아. 더하기 0은 하나만 한 코드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그치? 그쵸? 근데 이 앰퍼샌드와 포인터는 어떤 역할이에요? 포인터는 뭐죠? 이 B가 해당하는 번지로 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 번지의 주소가 뭐냐? 이 말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 10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번지에 가라. 거기 몇 번지냐고? 100번지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역할하는 함수, 연산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쇄돼 버리죠.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 같아요? 안 적으니만 못하죠? 못한 건 아니죠.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상쇄될 테니까. 그러면 요거는 괄호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적으면 말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만약에 요렇게 적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요렇게 적어도 동일하게 컴파일러가 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에 있는 것들은 잠깐 생략하고 이렇게 적지 마시고 요렇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적지 마시고. 표기가 더 간단해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배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하라고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그죠? 그럼 초보자를 위한 문법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표현의 중복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비효율적인 연산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기 편하면 그만큼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배열 표기를 포인터 표기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비효율적인 표현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 원칙적으로 적을 거고요. 조금만 아시는 분 이렇게 적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적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딱 코드 쓴 것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시겠죠? 그죠? 기억하시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B라고만 적으면 B형의 주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배열의 이름은 해당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표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B 배열이 지금 3개짜리잖아요. 이렇게 3개짜리잖아요. 근데 포인터 선언을 할 때 B0이 아니라 B1에 있는 항목 아니면 B2 항목의 주소를 얻고 싶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항목, 그러니까 0, 1, 2니까 2번에 해당하는 항목을 주소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쓰겠지.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산이. 이거 2가 될 거 아니야. 생략 못하지. 생략할 수 있어요? 플러스로 2를 어떻게 생략해? 못하지. 뭐가 상쇄돼? 앞에 얘만 상쇄되겠지. 플러스는 생략 못할 테니까. 그치? 근데 갈로는 필요 없죠. 안 해도 되니까. 그쵸?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항목의 주소를 얻는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B 플러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더 적게 적으니까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편하세요?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편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요거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배열과 포인터의 표기 혼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기를 혼용한다. 서로가 서로의 표현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 혼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진실을 하나 알아야 되죠. 그럼 굳이 혼용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넣었으니 P 플러스 2 해도 그쵸? 근데 지금 지웠잖아요, 제가. 설명하려고. B0이 들어가 있다면 그냥 P 플러스 2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 이야기죠.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이면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으면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냥. 근데 이렇게 P 플러스 2 하나, B 플러스 2 하나. 그죠? 결국 같은 값입니다. 되셨죠? 근데 어셈블리로 봤을 때는 P는 P 플러스 2가 낫습니다. 메모리를 하나 적게 쓰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왜 표기를 혼용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표기를 혼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표기 혼용을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부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기 혼용을 배우면 그렇게 포인트는 배열처럼 적을 수 있고 배열은 포인트처럼 적을 수 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핵심이 빠졌지. 핵심은 뭐예요? 왜 배열을 포인터처럼 적는가? 반대로 왜 포인터를 배열처럼 적는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을 포인터로 적는 이유가 뭘까요? 포인터처럼 적는 이유. 표기가 일단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표기 혼용을 통해서 원래 이거 어떻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었잖아. 근데 표기 혼용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치? 요런 장점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하잖아요. 표기 혼용으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뭐냐?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꿀이라도 먹은 벙어리면 좋죠. 자, 이렇게 하면 int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가 만들어졌을까요? 12바이트죠. int가 3개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메모리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이게 12칸이 만들어지겠죠. 12칸이. 그쵸? 한 개가 4바이트씩일 테니까. 그쵸? 근데 이 네 번째 칸에 있는 애 있죠. 네 번째 칸에 있는 애가 결국 4칸일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 뭐야? 데이터 3일 거 아니야, 데이터 3. 데이터 2지, 2.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2는 2에다가 만약에 0x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면 쭉 들어갈 거 아니야. 한 번에 값을 대입하겠지. 그치? 그런데 나는 이 4바이트의 값을 다 넣고 싶지 않고 나는 이 데이터라는 변수만 이 포인트 따로 선언하지 않고 이 데이터 변수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2바이트 값만 바꾸고 싶은 거야. 요 값을 5, 6, 3, 4 값으로 바꾸고 싶어. 여기 5, 6이고 여기가 3, 4입니다. 예? 그럼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30초 너무 길다. 20초. 어떻게 하면 저기의 값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위치를 하려면, 예? 이 배열은, 자, 먼저 이 배열은 자기가 시작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놈이에요. 데이터든 데이터 0의 주소 표현을 쓰든 시작 주소는 어디겠어요? 여긴 거지. 데이터 1은 여긴 거고, 데이터 2는 여긴 거지. 시작 주소를 알고 있는 거지, 중간 주소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요? 주소 연산하는 게 이 대괄호소에 숨어버렸거든. 주소 연산 자체가 대괄호소에 숨어버린 거야.
형변환을 어디다 붙일 수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못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형변환을 쓸 수가 있는데 배열도 형변환을 쓸 수가 있는데 형변환을 쓰게 되면 얘는 자기 여기를 시작 한글로부터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기 만약 앞에서 2바이트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숄트로 캐스팅하고요. 숄트로 캐스팅하고 데이터 2에 뭐 제로엑스 3, 4, 1, 5, 6, 3, 4, 5, 6 이렇게 대입하면 이 3, 4, 5, 6이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이 두 개에 걸쳐서 3, 4, 5, 6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 두 개에 걸쳐서. 왜냐면 숄트로 행변환 됐으니까 4바이트 크기로 쓰지 않고 2바이트 크기로 쓰지. 이건 가능해. 이건 가능한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내가 요만큼 1바이트 뒤로 밀고 싶은 거야. 1바이트 뒤로 밀고 싶은데 그 미는 연산 작업이 여기 숨어버린 거지. 배열 표기에. 못 바꿔요, 절대로. 앞에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건 바꿀 수 있는데 이 주소가 여기에 박혀 있는 건 못 바꾼다라는 거야. 이 표현이 여기서 못 바꾼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 배열 표기를 예를 들어서 아까 세 번째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short 데이터 이것도 옛날에 이 표현도 안 됐었어요. 지금은 되지. 3, 4, 5, 6. 예, 지금은 이 표현이 돼요. 옛날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 안 되나? 바뀌었나? 이거 또 안 되는 것처럼 뜨네. 근데 사실 이거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이거 됐었는데 왜 안 된다고 나오지? 잠깐만요. 또 바뀌었나? 지금 C++로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가 이지윈 30이니까 당연히 C++로 해야지. C++ 지금 컴파일하게 돼 있어서 C++로 컴파일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떴었네. 지금은 해보면 이거 돼요. 지금 C컴파일러가 이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 예,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시작 위치는 바꿀 수 있어.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아까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형변환을 강제로 박아가지고 포인터지. 바꾸면 되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뭘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중간 값을 써야 되는데 얘는 시작 값이잖아요. 이래 되면 뭐가 바뀌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네 번째 바이트에서 그죠? 어디 값이 바뀌겠어요? 이 네 개의 값에서 앞에 있는 두 개 값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개를 바꾸고 싶은데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포인터 표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2라는 표현을 표기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앞에 포인터가 붙고 갈로 열고 더하기 갈로 닫는 표현을 바뀌겠지. 이게 포인터 표기죠. 배열을 포인터로 바꿔놓은 거잖아. 그럼 뭐가 살아났어요? 이 플러스 2라는 연산자가 눈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플러스 2라는 덧셈 연산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1만큼 증가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만큼 증가하고 싶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 수식을 어떻게 하면 그 위치에 갈 수 있죠? 여러분? 일단 더하기 2 위치까지는 가야 되는 건 맞죠? 더하기 2까지는 가야지. 가고 거기서 1만큼 더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1만큼 더 가면 되잖아요. 그쵸?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플러스 2 위치가 결국은 세 번째 시작 위치니까 여기다 그냥 더하기라면 안 되죠. 절대 나죠. 이거 플러스 3위치까지 가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한 개만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1바이트만 이동하면 되잖아. 그쵸?
1바이트만큼 이동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1바이트 이동하고 싶으면 우리가 배웠잖아. 이렇게 형변환을 걸어서 주소 이동을, 여기 갈로가 밖에 걸렸으니까 데이터 더하기 2 하는 순간에는 인트 포인트로 연산이 될 거고, 그죠? 인트 포인트 연산으로 될 거고, 요 연산이 끝난 직후에 더하기 1 하는 건 얘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진짜 주소가 1만 증가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표기에서는 주소 연산 자체가 숨어버리기, 이 기호 속에 숨었기 때문에 주소 연산 자체를 못하지만,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순간 그 주소 연산이 환원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형변환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배열은 그렇잖아요. 배열이 쉬운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소 연산해야 되는 것을 그 대갈로 세우기에 숨겨버린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졌던 거예요. 그 권한을 잃어버린 게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소 연산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열을 쉽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소를 조작하는 걸 못하게 막힌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순간 그 주소 표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걸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그림을 한번 더 그려드릴게요. 배열이 이렇게 3개짜리가 있겠죠? 여기 한 개가 얼마예요? 4짜리잖아요. 그죠? 한 개가 4죠? 그죠? 여기 안에 4칸이 또 있는 거잖아. 1바이트씩. 그렇죠, 여러분? 1바이트씩 4개가 있는데 잘 보세요. 먼저 데이터 플러스 2가 제일 먼저죠. 제일 안쪽 갈로니까. 데이터 플러스 2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2개 떨어진 위치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데이터의 시작 위치였으니까 여기는 여기 얼마야? 데이터 플러스 1. 그죠? 여기는 여기 얼마예요? 데이터 플러스 2죠. 그쵸? 여기까지 왔어. 잘. 지금 데이터로 잘 왔지? 그 나는 어디 가고 싶은 거야? 여기를 가고 싶은 거죠. 여기. 그쵸? 여기를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데 더하기라면 엉뚱한 데 가니까 앞에다가 형변환을 붙인 거지. 1만 증가할 수 있도록. 캐릭터 포인터로 바꾸게 되면 이 값이 여기인데 이 값이 여기까지 와서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캐릭터 포인터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라면 어떻게 걸리겠어요? 주소가 1증가겠지. 정말 1증가겠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 요 위치로 온다는 거지. 지금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쓴 표현으로 오는 것이 여기 위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타입이. 이 데이터 변수의 타입이 뭐가 된 거예요? 캐릭터 포인터로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부터 한 바이트밖에 못 쓰는 거지. 그럼 뭐밖에 못 써? 여기밖에 값이 안 바뀌는 거야. 여긴 값을 못 바꾸는 거야. 여기. 그렇잖아요. 캐릭터 포인트로 바꿨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뭘 하기를 원했어요? 요거 2개를 다 바꾸기를 원한 거잖아. 요거 2개를. 그치? 요거 2개를 다 바꾸기를 원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앞에 그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앞에 포인터 붙이기 전에 요거 포인터 붙이기 전에 앞에다가 뭐? 숄트 포인터 해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 욕 나오기 어렵죠. 욕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렵게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줘보세요. 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할 겁니다. 상대편이 이게 뭐 하는지. 위에 거는 이거 보여주지 마시고 요거만 딱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코드 뭐 하는 거게 이렇게 물어보면 와,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주소 연산 여기까지는 인트 포인터로 연산하고 요 더하기 할 때부터는 캐릭터 포인터로 연산을 하게 하고 밖에 번지 지정할 때는 다시 숄트로 바꿔서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가 사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 이거 뭐 한 수십 번 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요 4바이트 중에서 그죠? 마지막 4바이트 중에서 요 2바이트 값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바뀌겠어요? 5, 6,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배열 표기를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이유는 명확해요. 뭐가 명확해요? 이 대갈로 속에 숨겨진 주소 연산을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소 연산을 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형반환을 걸어서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주소가 4의 배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쓰면 4의 배수로밖에 못 가요. 하지만 형변환을 써서 작업하면 4의 배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어려워요? 소리양이 네라고 했어요. 뭐 수량으로 남을 거니까.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선출님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선출님 좀 잡아가지고 따로 정신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아까 그 여기 그림 그린 것처럼 요게 가진 의미가 정말 크고요. 모든 형변안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쵸? 아까 거보다 더 한 등급 더 높은 형변안이죠. 더하기가 두 개로 나왔잖아요. 지금요. 아까는 요거 하나가 하나의 연산에서 미쳤는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사실 쓰질 않죠.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쓰기도 해요. 이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요거 해놓고 어디 그리는지 딱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쓰지 말고 요거 말고 다른 표현으로 같은 위치 값을 바꿀 수 있게 한번 수식 아무거나 하나 적어보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변환을 바꿔서 어디든 바꿔서 어떻게든 바꾸든 바꿔서 이 수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까 그 위치에 이거랑 동일한 위치에 요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That's right. 잘했어요. 어차피 그 위치가 구 위치니까, 그쵸? 따라하셨네. 그 위치가 구 위치잖아요. 어차피 한 방에 그 위치 찾아간 거예요. 캐릭터 포인트로 변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어차피 12개짜리 배열이잖아요. 이 배열 자체가 항목이 총 12개잖아요. 그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여기가 0이니까 1, 2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4, 5, 6, 7일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 4개, 마지막 4개가 어떻게 됐어요? 8, 9, 10, 11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9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주소 연산을 캐릭터로 바꿔버리고 9를 더해버리면 바로 이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숄트로 캐스팅해서 쓰면 요 두 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걸 쓰시든 상관없죠. 자기가 편한 편 쓰시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자, 보세요. 지금 작업한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두 번 연산하지 않고 한 번에 연산하고 싶으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썼다라면 캐릭터를 바꾼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캐릭터를 바꾼 후에 어떻게 2 곱하기 4 더하기 1인 거지 사실은. 이게 이 값이 결국 9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칸수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12개 칸에서 하나씩 아까 방금 내가 그렸는데 안 봤어요?
자,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칸이 12개죠? 그렇지 않나요? 12개. 그죠? 지금 이렇게 그립니다. 4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4개고요. 여기 4개고요. 마지막 4개가 여기 4개잖아요.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게 어디예요? 요거 2개 바꾸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맨 앞이가 0이죠? 그쵸? 소리야? 요 0인 건 알겠죠? 제일 앞에 있는 놈이니까. 1, 2, 3, 4, 5, 6, 7, 8, 9. 아닌가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2칸이면. 아니죠. 9에서 시작해서 2칸 가는 건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적용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시작 주소만 말하는 거고 실제 쓸 때 크기는 얘가 크는 거지. 9에서부터 2바이트 쓰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9에서부터 2바이트를 쓰는 거니까 요 2바이트 쓰는 거는 누구야?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놈. 10에서 쓰면 안 되지. 9에서 2칸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 하셔도 돼요. 제가 칸 12개 쓰는 거 다시 쓰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요상한 방법을 또 선철군이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맞아요. 저렇게 하셔도 돼요. 똑같죠, 저것도. 오, 예. 숟가락 얹으려고 했구나. 저렇게 하셔도 돼요. 뭐 어떤 것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8 더하기 1이니까. 아닌데? 이거 갈로가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갈로가 잘못됐네. 데이터 더하기 4 해버리면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16까지 가버렸어요. 자, 민간님은 숟가락 얹기 실패. 어떤 걸 왜 맞냐는요? 요건 틀렸어요. 이거 맞죠? 예, 재접속하세요.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요거? 요거 갈로가 지금 데이터 플러스 1에 걸렸잖아요. 요 데이터 플러스 1이 위치가 어디겠어요? 데이터 플러스 1이 여기에요. 데이터 플러스 1. 그쵸? 왜냐면 형변화는 갈로 밖에 있으니까 요 안에 순수하게 요거는 데이터 플러스 1이 여기인 거지 지금. 4번 위치. 그죠? 여기에서 캐릭터를 적용시켜서 다스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스칸이니까 여기가 0인 거지. 0, 1, 2, 3, 4, 5 여기가 5인 거예요. 데이터 플러스 1 할 때까지는 인트 적용받아서 인트 포인터 적용받아서 4칸씩 이동하는 거고 그 밖에 갈로가 붙었으니까 예 저렇게 되는 거지. 뭐야? 네 맞습니다. 민간님 한 거 맞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였? 이게 데이터에 플러스 1을 하고 5를 더한 것도 사실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숄트를 바꾸고 그쵸? 하고 숄트를 바꿔서 더하기 4를 했죠. 4를 더하고 이 값을 다시 캐릭터로 바꾸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예
이렇게 한 거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온 5가지 표현이 다 되는 표현입니다.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결국은 주소 연산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주소 표현에서 가장 사실 말장난이거든요. 말장에 꼬리를 물고 말장난 하는 건데 이 말장난을 예, 그쵸. 이 말장난을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해하셔야 돼요. 캐릭터 없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느냐? 나눗셈 쓰면 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자 써도 할 수 있고요. 일단 뭐 그런 것들은 너무 지금 여기 그 하시는 분들 멘탈 지금 아웃되신 분도 있을 텐데 예, 너무 심하게 이렇게 짓밟지는 마시고요. 일단 요거라도 잘 이해하시면 좋죠. 이건 뭐죠? 요거?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 잘 들으십시오. 자, 이 short로 지금 현견안이 들어갔으니까 이 더하기는 뭘로 적용받겠어요? short 포인트로 적용받겠죠. 그쵸? 그러면 이 더하기는 4 곱하기 2하고 같겠죠. 그쵸? 이거 갈로를 내가 왜 이렇게 해놨지? 이 갈로가 틀렸네요. 그죠? 아, 갈로를 잘못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놓고 더하기라면 숄트로 더해지잖아요. 캐릭터로 더해야 돼. 갈로가 이게 없어야 돼. 지금 이 갈로가. 갈로를 잘못 찍었네요. 여기 하고 요거 1 더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숄트로 먼저 변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네. 갈로 똑바로 적었나? 여기까지 적은 게 지금 여기죠. 아, 맞네. 제대로 했네요. 여기까지 해서 8이 됐고 8 위치에 갔고 캐릭터로 바꾼 후에 더하기를 했으니까 9위치인 거지. 나도 헷갈려. 갈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됐죠. 어차피 이거 9예요. 9. 이게 곱하기 2나 마찬가지. 숄트 포인트가 2바이트 증가하는 거니까 더하기 4하면 8 간 거고 더하기랑 9.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처음에 적을 때는 4씩 증가하는 거니까 얘가 8 증가한 거고 캐릭터로 바꾸고 더하기를 했으니까 9. 얘는 아예 처음부터 1 증가하는 걸로 해서 플러스 9 했으니까 9. 얘는 1 증가하는 거에서 2 곱하기 4는 8 더하기 1은 9. 얘는 처음에 더할 때 인트 4 증가하는 거니까 1 더한 게 아니라 4 더해진 거니까 4에다가 더하기 5 하면 9. 얘는 2 증가하는 거니까 2 곱하기 4는 8에다가 더하기 1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쓸 때는 다 2바이트로 쓰고. 되셨습니까? 자, 이 4가지 표현을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이쁘게 요 수식과 한게 그림을 이쁘게 그리는 연습을 하셔서 아까처럼 바탕화면에 빡 두시면 좋죠. 이거 다 이해하시고 그림이 이게 결국은 이 5가지 표현이 다 뭐 바꾸는 거예요. 이 표현 5가지 표현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12바이트 메모리인 그죠? 별의 이 여기 값 바꾸는 거지. 여기 값. 그쵸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지금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왜 안 되냐면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그런 걸 거죠. 그러면 다 똑같아요. 내가 뭐든 계산할 때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 연산, 더하기 연산에 과연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이거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누구 영향 받겠어요? 이 더하기는. 다른 거 영향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순수하게 덧셈인 거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에 의한 덧셈이잖아요. 데이터 자료형이 뭐예요? 인트인데 주소로 이게 이름만 썼으니까 인트 포인터잖아요. 지금 인트 포인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더하기는 무조건 2가 아니라 어떻게 간 거예요? 4배로 간 거잖아요.
그럼 2 곱하기 4니까 요거는 이미 8 증가가 되는 거예요. 8 증가. 그지? 그럼 그 괄호가 끝났고 괄호가 치워지고 캐릭터 포인트로 바꿨으니까 이제부터 1 증가 모드로 바뀐 거잖아. 그럼 이 더하기는 누구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얘 지배 받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는 순수 1이 더해지는 거니까 8 더하기 1하면 9 위치가 되는 거지. 아까 요 위치가 9 위치라고 했잖아. 그치? 한 번 더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더하기 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까 여기 괄호가 있으니 괄호가 지금 없잖아. 바로 여기 이놈이 괄호가 들어왔으니까 얘보단 얘가 우선인 거예요. 괄호가 왔잖아. 우선순위가 더 높지. 그럼 이 데이터가 누구한테 영향받는 거예요? 얘한테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트 포인트가 아니라 캐릭터 포인트일 거고, 그럼 이 덧셈은 누구 지배를 받아서 덧셈 하는 거예요? 얘 지배를 받아서 덧셈 하는 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더하기 9니까 9번째 이 위치 맞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까요? 얘도 보면 뭐예요? 데이터 앞에 바로 캐릭터 포인트 붙어버렸잖아. 그럼 얘도 캐릭터 포인트 1 증가로 됐겠지? 그럼 2 곱하기 4 8이잖아. 그치? 그 더하기라면 9 맞잖아. 이것도 끝. 얘는 데이터가 아직 이거 괄호가 적용받지 못하지. 자기도 괄호가 있으니까. 그럼 이 더하기는 누구 지배받는 거예요? 이게 인트 포인트니까 4 증가하는 모드잖아. 그럼 이 더하기 1이 아니라 이건 더하기 4하고 마찬가지지. 더하기 4인데 캐릭터 포인트를 다시 바꾸고 더하기 5 했으니까 4 더하기 5 하면 9 되는 거고. 알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숄트 포인트로 바꿨으니까 2 증가 모드로 바뀌었죠. 그러면 데이터 플러스 4가 4 증가된 게 아니라 2만큼 더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 곱하기 2만큼 증가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2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8이지, 8. 그리고 끝난 후에 캐릭터 포인트를 바꾼 다음에 더하기 1 했으니까 얼마야? 9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어려운 문법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해가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익숙해져야 되고 어떤 표현이든 내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익숙해져야지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죠. 잘 쓰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표현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서 이런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미묘한 차이인데 미묘한 차이 때문에 버그가 생기고 프로그램이 죽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를 완전히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꼭 연습하세요. 알겠죠? 요거 똑같아요. 딱 해가지고 머리띠 같은데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니면 팔뚝에 문신 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로로 문신 딱 생기고 하면 사람들 완전 다 쳐다볼 거예요. 친구들을 위해서 머리띠에다 딱 그죠? 흰색에다 딱 적어가지고 프린트 딱 해가 빡 그 문신은 좀 위험하고 그건 뭐라고 하죠? 잠깐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타투 그쵸? 이거 딱 타투 쫙 친구들이 완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놀랄 겁니다. 저게 뭔 짓인가? 제가 방학 동안 미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자, 여튼 이거 꼭 하세요. 다음에 내가 우리가 하면서 다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고 놀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우리가 이걸 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 배열을 포인터 표기로 바꾸는 이유는 주소 연산에 형변환을 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이유를 명확하죠. 배열 자체가 주소 연산 자체가 대괄호 속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형변환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배열 표기 자체를 포인터 표기로 변환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소 연산을 할 때 형변환을 줘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주소를 찾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자, 요건 이제 그렇고요. 그럼 반대로. 그럼 포인터는 원래부터 다 되잖아요. 포인터가 원래부터 다 되는데 왜 포인터를 배열 표기로 적을까요? 포인터를 배열 표기로 적는 이유. 포인터를 배열 표기로 적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고급 표기를 안 배워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얘 맛을 수식을 쉽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배열을 쓰는 것보다 포인터를 쓰는 것보다 배열로 적는 게 표식이 훨씬 간단해져요. 근데 그 표현법이 간단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배열에서 쓰는 대괄호 있죠. 이 대괄호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다는 뜻은 뭐예요? 괄호를 같이 안 쓴다라는 뜻이에요. 괄호를 안 써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냥 먹어요. 근데 포인터의 연산자 얘는 생각 외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저 바닥이에요. 밑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낮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뭐 하려면 계속 괄호를 쳐야 돼요. 그 좀 복잡한 표현을 쓰게 되면 엄청 괄호가 많이 나오는 거지. 짜증나요. 나중에 내일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2차 표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2차 포인터나 아니면 2차원 배열을 표기법 혼용하고 막 하는 것들 이제 배우게 되실 텐데 그거 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래서 포인터 표기를 배열 표기로 바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조금 실력이 있으면 그냥 포인터 표기 쓰는 게 맞고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포인터 쓰면 울렁증도 좀 있고 수식이 복잡한데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배열 표기 쓰시면 돼요. 대신 성능은 개나 줘버리는 거죠. 뭐 그거는 뭔가 맞바꾸는 게 세상 공평해요. 세상 공평하죠. 내가 쉬워지면 사용자가 그냥 X 되는 거예요. 개발자가 편하면 그냥 사용자가 엿먹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편하면 남은 고생해요. 내가 약간 불편하면 남이 편해지는 거고. 그건 세상이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근데 포인터 표기를 배열 표기로 바꿀 때 있어요. 진짜 수식이 복잡하면 포인터로 적어놓으면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두 개의 포인터를 곱한다. 값을 곱한다고 칩시다. 포인터 P가 있고 포인터 PA가 있고 포인터 PB가 있어요. 그럼 값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인터 PA가 가리키는 거 곱하기 포인터 PB가 가리키는 거. 이렇게 되면 포인트 기호가 두 번 나오잖아요. 지금 양쪽에. 잘못 써서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제 작살나요. 이게 뭔 의미야 이게? 뭔 몰라요. 이게 뭔 의미인지. 예? 이렇게 이게 코드가 사실 막 복잡한 게 지금 1차식이니까 그렇지 막 3차식 4차식 돼 있고 곱하기 들어가고 막 연산 들어가면 당체 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사실 만약 이걸 배열 표기로 바꿨다 치면 속도는 둘째 치고 일단 내가 지금 현재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배열 표기로 바뀌었을 때 형태겠죠. 분명해집니다. 수식 자체가 눈에 확실히 잘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복잡한 수식을 분석할 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포인트 표기를 배열 표기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이해하고 나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 다시 표기 반대로 바꿔놓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래요? 민수군이 닥치라고 하네요. 이제 그만해라. 10시 30분이다. 그만해라.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열 표기와 포인터 표기는 혼용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혼용하는 이유는 배열은 주소 연산에 형변환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죠? 포인터는 수식 자체를 단순화시킬 때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포인터는 좀 낮고 배열 기호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이제 배열 표기로 쓰면 괄호들이 많이 사라지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제가 2차 표기 알려드릴 텐데 2차 표기 하면서 보시면 알 거예요. 왜 배열 표기가 유리하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표현한 거 어려운 표현 두 번 나온 거 제가 여기 링크 드렸죠. 그거 두 개 다 이쁘게 정리하셔서 자기 바탕화면에 올려서 계속 쓰십시오. 아시겠죠?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 되게 제가 천천히 반복 엄청 하면서 했는데 뭐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다는 건 다 이유가 있죠. 살면서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표현을 왜 써요?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표현을 살면서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고 그렇군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게 맞죠.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왜냐면 평생을 안 쓴 걸 한 번 보고 안다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프로그램 해야죠. 적성이 딱 맞는 거야. 한 번 봤는데 바로 딱 알면 재능인 거 맞죠? 재능이에요. 그게 재능. 재능이기 때문에 100%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어색하긴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복 많이 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부럽다고 하는 그 지시하고 4명 이제 끝나더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알죠? 우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자, 끊을게요.